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책임 혹은 색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저희가 걸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어떤 얘기죠?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체포동의안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 반대표를 던졌는지 지금은 비공개인데 앞으로 이걸 공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의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는 것이 책임 정치다. 이런 얘기인데 이채림 기자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돌발적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전 원고에도 없이 본인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음 달에 추가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를 앞두고 조기에 기명투표로 바꾸자고 하니까 당내에서도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당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비명계에서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 당 강성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에 근거가 될까 이런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지는 사람들은 다 수박으로 낙인 찍을 텐데 오히려 혁신이 아니고 반혁신이라고 낙인 찍히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것 이런 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여권과 비명계 의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딱 한 표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한 노골적인 표 단속 아니냐는 건데요. 당시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을 하면 야권에서 나온 이탈표가 기권 9표, 무효 11표까지 가장해서 최대 39표로 분석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표결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부결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여와 야, 또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해놓고 왜 이제 와서 기명투표를 주장하냐. 이런 건 야권의 소신투표를 봉쇄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대국민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친명계 민영배 의원은 한 장관의 말이 길다, 한 장관이 맛이 가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책임 혹은 색출의 느낌표는 쥐잡다 쌀도 깬다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표현이요. 야권의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민주당에 꼼수 쓰다가 국민 지지 다 잃는다면서 썼던 표현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요. 저희 언론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보도를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체포동의안 포기를 결의한다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최근에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게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 신호가 아닐지 이 대표가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요. 여당일 땐 공정, 야당일 땐 장악입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특보가 지명이 됐는데 이를 두고 이제 여의도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지금 방송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요. 이 야당은 이 지명자가 정식 임명되면 방송 길들이기를 통해서 여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킬 거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여당은 방송 공정성을 해치고 공영방송의 정권을 홍위병으로 만든 게 이 한상혁 전임 위원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히 이 한상혁 방통위의 편파적인 방송 환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MBC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패널 비율이 여권 10대 야권 143, 또 KBS의 한 프로그램도 야권 패널 비율이 여권 패널의 2.5배나 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이 방송 지형이 공정하다고 했다가 야당이 되니까 완전히 입장을 뒤바꿨다라는 이런 건데 그런데 이런 양측의 공방이
새삼스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요, 여야가 정권 교체로 입장이 바뀌면 그때그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지역을 해석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과 시각차가 뚜렷한데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KBS 이사 구정 과정이 편파적이라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방통위의 추천권을 없애고 여야 추천으로 7대6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편파성 이런 부분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고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니까 이 미뤄뒀던 방송법 개정을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입장만 바뀌었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여당일 땐 공정, 야당일 땐 장악의 느낌표는 방송 중립에는 좌우가 없다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이 진보 논계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저서의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강 교수가 모 방송사를 거론하면서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방송 민주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 해당 방송사의 지나친 당파성을 비판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가까울수록 이 방송사를 향한 여야의 공정성 시비도 거세질 텐데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방송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